자기야, 그런데 자기 여동생 성격은 어때? 좀 철이 없다고 해야 하나? 어릴 때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셔서 버릇은 좀 없는데 좋은 말로 순진하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매제가 내 동생 좋아서 결혼도 나보다 일찍 한 거야. 그렇구나. 왜? 아니,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시누이가 있으면 좀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자기도 시누이잖아. 어? 자기도 시누이니까 알 거 아니야. 시누이와 올케 사이 어떻게 지내면 편한지. 솔직히 난 잘 모르겠어. 아이고, 걱정도 많으시네요. 내 여동생 우리랑 별로 볼 일도 없어. 멀리 살아서 반찬도 엄마가 직접 갖다 주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철이 없다는 거야. 그래? 엄마가 열심히 반찬 해놓으면 지가 와서 가져가야지. 만날 엄마 보고 오라가라 하니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어. 그렇네. 아가씨가 오시면 어머님 아버님도 더 좋아하실 텐데 말이야. 참, 아버지 생신 어디서 한다고 했지? 강남에 있는 최고 호텔. 예약 진짜 힘든데 친구한테 부탁해서 겨우 했어. 좋아하셔야 할 텐데 걱정이야. 우리 아버지 며느리 받고 첫 생신이네. 좋아하실 거야. 시아버지 생신날. 여보, 음식이 맛이 없어? 아니. 그런데 왜 그래? 먹는 둥 마는 둥. 솔직히 아빠가 불쌍해서 그래. 어? 아가씨, 뭐 어디 불편하세요? 언니는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는 건지 모르겠네. 네? 언니 시집 오고 우리 아빠 첫 생신인데 호텔 뷔페?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얼렁뚱땅이라니요. 저 여기 예약하느라 애먹었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여기서 식사하는 거 좋다고 하셨고요. 아무리 아빠가 좋다고 해도 첫 생신인데 언니가 직접 음식해서 대접해야 하는 게 도리 아닌가? 제가 생신상 차리기 싫어서 여기 예약한 거 아니에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좋다고 한 건 우리 아빠가 예의상 한 말이지. 그걸 다 믿어? 하여튼 우리 엄마 생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내 말 이해했음? 어머님 생신 땐 제가 어머님께 여쭤보고 준비하도록 할게요. 진작 좀 그런 머리가 돌아가지. 6개월 후. 정훈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희가 아이고. 미희가 유서를요? 자기야, 왜 그래? 미희가 유서를 쓰고 집을 나왔대. 뭐? 정말 난 최서방이 그런 줄 몰랐다. 아니, 우리 미희를 두고 바람이라니. 우리 미희 불쌍해서 어쩌니. 말도 안 돼.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최서방이 그렇게 수준 이하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미희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집 밖에도 안 나오고 있다는구나.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가볼까요? 그래 줄래? 내가 간다고 하니 울기만 하고 엄마 마음 아프게 하기 싫다고 오지 말라는구나. 그래도 너희는 젊은 애들이니까 서로 말도 잘 통할 거야. 미안하지만 시애미가 부탁 좀 하마. 네,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 날. 아가씨, 좀 괜찮아요?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보내요. 지금 아가씨 아파트 왔는데 아가씨 좋아하는 반찬이랑 몇 가지 싸서 왔어요. 집에 있으면 문자 주세요. 비번 8888. 뭐야, 문 따고 알아서 들어오라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참는다 참아. 잠시 후. 아가씨, 저 왔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청소 좀 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못 버렸어. 분리수거하는 날이니까 나눠서 좀 갖다 버려? 난 더 자야겠어. 우울증 때문에 병원 갔다 왔다고 하던데 약은 먹었어요? 아이씨, 식탁 온 천지가 약이야. 눈 있으면 보면 될 거 아니야. 알겠어요. 자요. 내가 다 치울게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치워. 네, 도대체 이게 돼지우리지. 우울증이라니 내가 참아야지.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 우울증 약인가 보네. 잠깐만, 이게 뭐야? 과식으로 위한 위산과다? 이거 우울증 약 아니잖아. 아가씨! 왜? 잔다는데 왜 불러? 이거 우울증 약 아닌데 나한테 설명 좀 해줄래요? 우울증 약 따로 있어.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우울증이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폭식하고 자고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 아버님은 아가씨 우울증 약 먹는다고 걱정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딱 쳐. 완전 지 맘대로 생각하네. 참. 유서는 왜 썼어요? 지금 온 집안이 아가씨 걱정뿐인데 아가씨 한 짓을 좀 생각해봐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울증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혼해봐. 그럼 알 거 아니야. 난 이혼할 일도 없고 이혼해도 이렇게 가족들 걱정 안 시켜요. 그것도 거짓말로는.
오늘은 안 보는 걸로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요. 그리고 나보다 7살이나 어리면서 왜 자꾸 반말이에요? 그것도 좀 고치고 사고 좀 그만 쳐요, 제발. 야! 자꾸 이러면 나 어머님, 아버님께 다 이럴 거예요. 청소는 알아서 해요. 반찬만 두고 갈게요. 아이씨, 엄마 아빠한테 말하면 나 진짜 확 죽어버릴 거야. 그때는 유서고 뭐고 없어. 그냥 너 때문에 죽었다고 할 거야. 뭐라고요? 다음 날. 미친 거 아니야? 세상이 왜 그딴 거짓말을 해? 관종이야? 애정 결핍이야? 네 신우 진짜 사이코다. 그러니까 지가 무슨 실현당한 드라마 주인공도 아니면서 불쌍한 이혼녀 코스프레해서 어머님 아버님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더라고. 집에만 있는 게 매달 용돈 타서 쓰는데 용돈대로 쓰고 카드는 카드대로 쓰고 집에만 있는데 돈을 대체 어디다 써? 지금 완전 홈쇼핑 중독이야. 쓸데없는 거 다 사고 저번에는 집에 가니까 집의 절반이 택배 박스더라. 치우지도 않고 나한테는 그냥 배째라야. 자꾸 저 세상 떠난다고 하니까 나도 좀 무서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진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그냥 모른 체하고 살아. 자꾸 네가 관심을 가져다 주니까 더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걱정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안 됐어. 나중에 봐. 결국은 네 신우 우울증 코스프레한 거 다 들통날걸? 그니까 너도 신경 꺼버려. 나중에는 우울증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될까봐 난 걱정이다. 지금이 하는 짓이 딱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는 답 없어. 무시해 그냥. 그리고 네 신우 진짜 남편이 바람 펴서 이혼한 거 맞아? 지금 네 시댁 식구들 다 네 신우 말만 믿고 이러는 거잖아. 네 신우 뭔가 구린내가 난다. 그러네. 전부 아가씨 말만 믿고 있으니 한번 알아봐야겠어. 시댁 제삿날. 어머님 저 왔어요. 엄마 없어? 나 못 맥혔어. 물 가져와, 물. 왜 그래요? 감자칩. 누워서 먹으니까 그렇죠. 있어봐요. 뭐야? 왜 한참 있다가 가져오는 거냐고.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직접 뜯어 먹으면 되지. 왜 날 시켜요? 그리고 지금 아가씨 몸 좀 봐요. 20kg 이상은 찐 것 같은데. 맞죠? 엄마! 언니가 나보고 살쪘다고. 왜 또 그런 걸로 울어? 애미야, 얘 우울증 약 때문에 부작용으로 살찐 거야.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지금 미 몸 상태가 안 좋잖아. 우울증 약 부작용이요? 아, 그래요? 네네, 제가 몰랐네요. 아가씨, 잠깐 나 좀 봐요. 미안하기도 하고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언니. 정말 우울증 맞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무런 의욕이 없다던데. 이건 뭐 식욕이 더 왕성해졌으니 병원 새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왜 때리게요? 때려요. 때려보라고. 가서 빨리 엄마 하는 거나 도와. 자꾸 내 핑계 대면서 일 안 하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와,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 재주도 여러 가지네. 빨리 안 가? 내가 너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참는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네가 어떻게 다 하려고. 어머님도 요즘 몸 안 좋으신데 좀 쉬세요. 대신 조금씩 할게요. 미안하다. 양도 아주 간소하게 하고 음식 종류도 확 줄여도 되니까 금방 끝내고 쉬어라. 알겠지? 네,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 마세요. 얼른 방에 가서 쉬세요. 엄마 쉬어요. 이야, 벌써 전을 엄마가 부쳐놨네. 오, 맛있는데 맛있어. 아가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는 따뜻할 때 먹어야 제맛이지. 빨리 부쳐. 지금 아가씨가 다 먹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 엿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네 엿도 먹이고 난 전도 먹고 좋잖아. 정말 이게 죽고 싶냐? 프라이팬에 네 얼굴 그냥 확 붙여버릴까? 미쳤어요? 조심해. 오늘 딱 한 번만 봐줄 테니 다음에 또 기오르면 그땐 확. 알지? 조폭도 아니고. 잠시 후. 미는 아직도 방에 있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혼자서 음식 다 했다네요. 엄마 힘드실까봐.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다. 안 그래도 너희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사 안 지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상님께 그럴 순 없어서 내가 지내자고 했다. 다음엔 제사 음식은 만들어 놓은 거 사서 지내자. 요즘 사람들 많이 그런다던데. 괜찮아요, 아버님. 음식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런데 자기야, 왜 이렇게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어? 그리고 땀은 왜 이렇게 흘려?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전 부치다 보니 더워서 그런가 봐. 괜찮아. 미도 제사는 지내야지. 미희야, 아니 미희야,
왜 그래? 머리 아파? 먹은 게 없어서 좀 어지러운 것 같아. 아, 차가워. 살에 들렸어? 미안. 너무 웃긴 얘기를 들어서. 웃긴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해줄게. 제사 끝난 후. 미희야, 올케 언니가 너 좋아하는 전 많이 해놨어. 조금이라도 먹어봐. 언니가 고생 많이 했네. 언니 고생한 거 생각해서라도 조금만 먹을게. 그래. 왜 입을 가리고 먹어? 편하게 먹어. 그냥 이게 편해. 많이 먹고 싶은데 보여주기 싫어서 저래. 뭐? 엄마, 더는 못 먹겠어. 아니, 얼마 먹지도 않았구만. 괜찮아. 나 기분이 좀 그래. 방에 들어갈게. 그래, 얼른 들어가. 아니, 엄마, 미희 우울하다고 하는데 저렇게 방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처지기 마련이에요.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음식은 못해도 이따가 설거지를 하든 잭이라도 좀 닦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움츠려져 있는다고 병이 낫는 게 아닌데. 너무 그런 말 마라. 미희는 지금 이혼하고 사는 게 아닐 거야.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불쌍하지도 않니?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자.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저렇게 이혼 당했으니 속이 오죽하겠니? 잠시 후. 어머님, 저 쓰레기 비우고 올게요. 언니, 나도 같이 가요. 바람도 좀 쐬고 싶네. 나 따라와서 또 뭐 하려고? 입 닥치고 쓰레기나 버리러 가. 입에 쓰레기를 물었나? 말하는 거 하고는. 담배 끊었는데 너 때문에 담배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 야, 네가 오빠 보고 나보고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와서 제기 닦으라 그랬냐? 내가 말 안 해도 누구나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아닌가? 아니, 이게 말을 끊어? 어디 하늘 같은 시누이한테. 너도 말 깠잖아. 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올케 언니한테. 그래, 올케 언니. 내가 지금 남편 새끼가 바람나서 이혼하고 마음 좀 달래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지랄이냐고, 지랄이. 너 한 번만 더 오빠 입에서 이상한 소리 나오면 그땐 네 아가리를 찢어 놓을 테니까. 에이씨, 뜨거. 다음엔 담뱃불 아예 네 얼굴에 지질 거니까 까불지 마. 알겠어? 며칠 후. 이거 뭐야? 왜 아가씨한테 매달 100만 원을 보내? 오늘 통장 정리하러 갔다가 봤는데 집에만 있는 사람이 왜 100만 원이 그것도 매달 필요한 건데? 어머님 아버님 용돈도 받고 있잖아. 뭐 어디 쓸 데가 있나 봐. 어디에 쓰냐고 물어봤어? 지도 마음도 울적하고 약 부작용도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필요한 거 산다고 용돈 좀 달라고 하더라고.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던가? 암튼 그랬어. 근데 나도 이제 좀 힘드네.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니 요즘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다니까. 진짜 이게... 당신 왜 그래? 요즘 미희한테 좀 심한 거 아니야? 저번에도 미희한테 밥 먹는 거 뭐라고 하고. 물증이 없어서 내가 지금 참는 거야. 내가 꼭 밝힐 거야. 뭘 밝힌다는 거야? 당신 여동생이 실체. 뭐? 미희의 실체? 며칠 후 밤. 아저씨, 저기 방금 택시 탄 여자 저 차 따라가 주세요. 네. 저기 어딜 가는 거야? 아저씨, 지금 이 골목 어디예요? 여기요? 여기 젊은 애들 노는 데잖아요. 지금 저녁 9시니까 이제 시작이네요. 무슨 볼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험해요. 저기 내려주세요. 저기 어딜 가는 거야? 10층? 오빠? 아니, 여길 왜? 누나, 신입생인가 봐. 혼자 왔어? 네, 근데 누굴 좀 찾으러 왔어요. 방금 여기 들어왔는데. 혹시 짭새 아니지? 아니에요. 누굴 찾으려면 입장료는 내야지. 안 그래? 입장료 여기요. 혹시 저 언니 찾아? 돈 뿌리고 있는? 어머, 저 언니 부자야? 한 달에 한 번은 와서 저러고 간다니까. 우리야 좋지만 이 차 나간 애들이 저 언니 진짜 매너 꽝이라고 얼마나 투덜대던지. 좀 재수탱이지. 저 여자 언제부터 여기 온 거예요? 좀 됐지. 내가 여기 온 지 2년 다 돼가니까 2년 다 됐겠네. 2년이요? 그러면 이혼하기도 전인데? 며칠 후. 안녕하세요. 저 정영란이에요. 정영란이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속이 아니죠. 그냥 한국 떠날 일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집안과 아직 끝낼 일이 남았나요? 네? 아무 말 없이 떠난 건 그냥 더 크게 일을 벌이기 싫었어요. 미희가 뭔 짓을 했든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떠난 건데 다시 이렇게 연락을 주시니 당황스럽네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건가요? 저희 이혼한 거 미희한테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정말 걔는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가 없네요. 제가 바람 피웠다고요? 제가요?
정말 작살내고 싶은 거 참고 미국 온 건데 날 그렇게 또 매장시키네요. 미 한두 놈이 아니라 아주 문어다리로 바람 피웠어요. 아가씨가 바람을요? 네, 바람 피운 게 뭐 대단하다고 입 다물고 있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짓말까지. 제가 자꾸 말하면 뭐 하겠어요. 메일로 제 이 억울함을 다 보내드릴게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내주세요. 더 이상 아가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든 거 저는 더는 못 보겠어요. 신우 생일날. 야, 너 요즘 조용하다? 정신이 좀 차렸냐? 그럼요. 요즘 골치 아팠던 일이 해결돼서 정신이 아주 맑아졌어요. 또 뭔 지랄이야? 저기 아버님 저번에 보니까 손편지 써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님 생신날 제가 손편지 써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용돈을 500만 원이나 주시더라고요. 500? 아버님이 그런데 마음이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전 그냥 절 며느리로 받아주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편지 쓴 것뿐인데 말이죠. 진짜야? 내가 지금 아가씨한테 아주 고급 정보 준 거니까 할지 말지는 생각해 보세요. 아, 절 이렇게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멘트 좋다. 그죠? 집에 편지지가 있던데? 어딨지? 멍청한 년. 잠시 후. 오늘 우리 딸 생일이라 그런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네. 이렇게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어. 그래, 미희야. 이렇게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상처도 치유되는 거다. 그러니 이제 혼자 슬퍼하지 말고 혼자 아파하지 마라. 아빠 말 알겠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빠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요. 아니, 이거 편지니? 아빠 마음 너무 아프게 해서 그냥 제 마음을 솔직히 적어봤어요. 아이고, 우리 딸. 아버님, 아가씨가 용기 내서 쓴 편지 같은데 저희도 같이 들어봐도 될까요? 아버님 좋은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그래요. 우리 미희가 쓴 편지인데 우리도 같이 들읍시다. 이야, 너 철들었다. 역시 내 동생. 내 동생 글솜씨 한번 들어볼까? 그래, 내가 오늘 기분이다. 우리 딸 생일이니 멋지게 한번 읽어주마. 절 태어나게 해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아빠. 그리고 뒷장도 있네. 이것도 읽어볼까? 아닌데, 그게 끝인데? 자, 다음 장은 이혼 판결문? 청구 취지. 주문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민법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재판상 이혼 사유. 피고는 혼인기간 중 총 8명의 남성과 부도덕한 성생활을 해 원고가 준 생활비를 8명의 남성들과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모텔 및 호텔비로 탕진했다. 이는 법정 남편으로 있던 원고에게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야, 저거 뭐야? 몰라, 나도. 재판부는 한 명의 남성이 아닌 다수의 남성과 성생활을 즐기고 이를 묵인하려고 증거 조작 및 거짓말을 반복하며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혼을 준비하는 원고에게 협박과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야! 너 네 신랑 때렸어! 아빠, 그게 아니라.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원고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의 이와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담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의 내용,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 및 책임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억 5천만 원으로 정한다.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저 물건 저거 가만히 안 둔다. 야, 너 이리 와. 아? 아빠, 아프다고! 야, 이 못된 것.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때문에 온 식구가 매일매일 살아난 판을 걷고 네 엄마는 병까지 얻어서 저러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째? 남자에 미쳐 돈 것도 아니고 뭐 8명?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짓을 내 딸이 하고 있었다니. 아이고, 너 그래서 최서방 미국 내쫓은 거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아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누가 저걸 내 편지에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저게 들어있는 거야? 너 오늘 나 죽이려고 일부러 이거 넣었지? 부모 죽이고 네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가만히 있어봐. 야, 너지? 네가 이거 편지에 넣었지? 말해봐. 네, 제가 넣었어요. 뭐? 아버님, 아가씨가 편지 왜 쓴 줄 아세요? 제가 아버님한테 편지 쓰고 용돈 500만 원 받았다고 했더니 바로 쓰더라고요. 내용 봐서 아시겠지만 가식덩어리에 다 거짓말이에요. 이혼 청구 서류 아가씨 남편이 저한테 메일로 보내준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연락해보세요. 난 최서방이 잘못해 이혼한 줄 알고 매일 밤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지샜는데 이 더러운 짓을 저지르고 너 나가. 너 내 딸 아니야.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이 서류가 다가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전현이랑 최서방이 짜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라고. 이제 네 말은 숨소리조차 믿을 수가 없어. 뭐? 우울증? 어디 감히 부모한테. 넌 돌았어. 넌 미쳤어. 우울증이든 뭐든 너 정신병원 가. 정훈아, 이 물건 정신병원 보내라 빨리.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내 앞에 평생 나타나지 마. 알겠어? 나가. 야, 그럼 내가 준 100만 원은 남자들이랑 술 처먹고 잠자고 내가 내 동생한테 그런 더러운 짓 하라고 돈 준 거네? 아, 이미 죽여버릴 거야. 한 달 후. 여보세요? 오빠, 나 미희. 네가 지금 어디라고 전화질이야? 네가 인간이야? 오빠, 나 지금 오빠 집 앞이야. 잠깐만 올라가도 될까? 나 너무 춥고 배고파. 그래, 와라, 와. 내가 그때 엄마 아버지 때문에 너한테 할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와서 그 잘난 상판떼기 한번 보자. 빨리 올라와. 아가씨,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냄새야? 씻기는 했어요? 오빠 미안해. 도저히 엄마 아빠한테는 갈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금 뭔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최서방도 바람피는 것 같아서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믿어줘 제발. 그리고 나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 오빠 집에서 밤 구할 때까지 지내면 안 될까? 아니면 오빠가 지금 돈을 좀 주면 내가 방을 알아볼게. 야,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게 진짜 누굴 바보로 하나.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 10원 한 푼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믿어달라. 와, 참 어이가 없네. 내가 최서방한테 전화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빌었어. 근데 뭐? 화가 나서 바람을 피웠다고? 너 진짜 엄마 말대로 정신병원 가야겠다. 여보,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해. 이 미친년 빨리 데려가라고. 다 전현 때문이야.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식구를 다 갈라놨어. 전현이 날 협박하고 쌍욕을 하고 그랬는 거 오빤 모르지? 전현 정말 무서운 년이야. 아마 오빠랑 엄마 아빠도 나중에 당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믿어줘. 전현 솔직히 이혼 도장 찍으면 남이지만 난 오빠 동생이야. 누구 말을 믿는 게 맞겠어? 오빠 생각해봐. 이게 정말 미쳤나? 야, 나 쳤냐? 쳤어? 뭐? 협박? 쌍욕? 야, 그건 네가 잘하는 짓이지. 그리고 내가 그래도 시댁 식구라 생각하고 봐줬는데 이게 사람 뚜껑 열리게 하는 재주도 여러 가지네. 정신병원 보내려면 벌써 보냈어. 근데 네가 정신병원 가면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따뜻한 병실에서 또 착한 척 병원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겠지. 너 지금 네가 한 말 내가 후회하게 할 거야. 후회를 하든 말든 난 네가 편하게 사는 꼴은 못 봐. 넌 그냥 이렇게 살아. 철저히 혼자서 아무도 없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땐 네가 지지려고 했던 내 얼굴 다음엔 내가 널 아주 제대로 지져줄 거야. 알겠냐? 오빠, 언니 좀 봐. 나한테 저렇게 험한 말하고. 오빠. 나가. 아무리 핏줄을 나눈 형제라도 현명한 내 와이프를 믿지. 너 같은 정신머리 가진 동생은 도저히 못 믿겠다. 너 진짜 내가 곧 돌아온다. 그땐 진짜 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아. 누가 먼저 저승 가는지는 두고 보자고. 인간같이도 하는 게 우리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분해 죽겠어.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한다. 40년 동안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마마마, 나도 우리 아들 건강하고 착하게 커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100점 만점인데 장가만 가면 이 어마마마는 소원이 없겠다. 엄마,
결혼 이야기는 이제 그만요. 왜 안 가? 엄마가 좋은 아가씨 소개시켜줄까? 사실 너 보고 선보여주고 싶다고 주변에서 난리야. 저는요, 엄마 같은 분 아니면 결혼 생각 없어요. 으이구, 자꾸 엄마 놀리지 말고 생각 좀 해봐.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여자는 저한테 엄마뿐이에요. 말이라도 못하면. 엄마 모임 가면 다들 지금 손주 보고 초등학교 입학하고 나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야. 할 말이 없잖아. 아들, 제발 엄마 소원이다. 결혼 아니라도 연애라도 좀 해봐. 글쎄요. 엄마 같은 여자 나타나면 생각해볼게요. 엄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너 자꾸 말 돌리지 말고 노력 좀 해봐봐. 독신주의자는 아닌 게 어디예요. 으이구, 그걸 엄마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야? 아들 생일 6개월 후. 그래. 출장은 어때?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해외 출장은 늘 즐겁답니다. 엄마, 이탈리아 너무 좋아요. 다음에 꼭 같이 와요. 그러자. 모레 귀국이지? 먹고 싶은 거 없어? 엄마 음식이면 다 오케이예요. 그리고 엄마가 들으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깜짝 놀랄 소식? 엄마, 저 결혼해요. 뭐? 결혼? 아니, 언제? 아니다. 누군데? 출장 왔다가 이 여자다라고 운명처럼 느껴진 여자를 만났어요. 제가 첫눈에 반해버렸다고요. 첫눈에 반했다고? 그럼 외국인이야? 아니요. 한국 여자예요. 여기 여행 온 관광객인데 카페에서 만났어요.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둘 그냥 끌렸어요. 엄마도 보시면 너무 마음에 들 거예요. 장가 간다니 좋긴 하다만 너무 갑작스럽네. 그럼 그 여자애랑 같이 들어오는 거니? 네. 제가 한국 들어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 엄마가 그랬잖아. 다 짝이 있다고. 우리 아들 짝을 그 먼 타국에서 만나다니. 좀 신기하긴 해. 엄마도 너무 궁금하다. 출장 잘 마치고 집에서 보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며느리가 오는 날. 엄마! 저희 왔어요. 정우 왔니? 엄마, 제가 결혼할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신미희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엄마, 며느리감 예쁘죠? 그래. 일단 손부터 씻고 식사해요. 정우는 엄마 잠깐 도와줄래? 네. 야! 엄마, 갑자기 왜 때려요? 아니, 세상에. 예비시댁에 인사 온 며느리 옷차림이 저게 뭐니? 내가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도 오실 텐데 제 옷 좀 어떻게 해봐. 가슴 다 보이고 치마는 손수건만한 게 어휴 민망해라. 미희가 좀 패션에 대해서 과감한 편이에요. 저도 오늘은 좀 점잖게 입고 가자고 했는데 자기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다음엔 제가 다시 잘 이야기할게요. 몰라. 나는 너랑 하나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엄마, 오늘 처음 보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 미희 잘 좀 봐주세요. 네? 아휴, 아버지 오실 시간 됐다. 아버지 오시면 식사하자. 잠시 후.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오늘 좋은 날인데 당연히 일찍 와야지. 우리 며느리감은 어디 있냐? 미희야, 아버지 오셨어. 어머,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반가워요. 근데 여보, 우리 담요 하나 없나? 담요요? 네네. 옷이 좀 불편해 보이는데 말이지. 네네, 그럴게요. 담요는 왜요? 아니, 저기 아가씨가 앉아있기에 옷이 좀 불편한 것 같아서.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니, 저 오늘 엄청 신경 쓰고 온 거예요. 제 다리 보세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이 각선미. 완전 100만 불짜리거든요. 이런 제 장점을 시부모님한테 보여드려야 점수를 따는 거 아니겠어요? 뭐? 자, 식사나 하자. 어휴. 네, 미희야, 가자. 응. 오빠, 나 업어줘. 부엌까지. 여기선 안 돼. 엄마, 아버지 다 보시잖아. 미희 다리 아파요. 알았어. 자, 업혀. 신난다. 아니, 너 뭐 하는 거니? 제가 오빠한테 업어달라고 했어요. 저 오빠한테 업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치, 오빠? 띠동갑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치? 자, 미희야, 이제 내리자. 응? 맛있는 거 많네. 뭐부터 먹지? 어머. 아이고, 머리야. 잠시 후. 엄마, 어때요? 미희 예쁘죠?
아이고 이놈아, 당연히 좋겠지. 오늘 내내 입 벌리고 해벌레 하고 있는 거 보면 내가 모르냐? 에이, 엄마 좀 예쁘게 봐줘요. 말이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세상에 시부모 될 사람 앞에서 속옷이 다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치마를 입고 손이며 발이며 귀며 목이며 뭐를 그렇게 주렁주렁 달고 왔대? 나는 살다 저렇게 치장에서 시부모 만나러 오는 애는 처음 봤다. 사람을 봐야 하는데 사람이 안 보였어. 거칠애가 너무 심하니까. 엄마, 오늘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게 잘 보이는 거야? 쟤 좋은 대로 입고 온 거지. 엄마. 아, 몰라. 난 싫어. 걔 이상해.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날 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얘가 아주 그 기집애한테 정신이 팔렸어.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그렇게 사리분별 정확하고 판단력 좋은 내 아들 맞냐고. 실망이구나. 정우야, 결혼은 일륜지 대사야. 저런 여자아이들은 사귀는 게 좋은 애들이지. 근데 신부감으로는 아니야. 신부감은 네 모든 거를 안아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다독여가면서 마음의 수준이 맞아야 사는 거야. 그런데 쟤 뭐야? 전문대학교 졸업이라며? 졸업장은 있어? 엄마,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너랑 대화하는 수준도 안 맞을걸? 지금 얼굴 반반해서 자신감이 넘치겠지. 그런데 외모는 언젠가는 바닥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엄마도 당연히 너 좋다는 사람하고 결혼시키고 싶어. 근데 정말 쟤는 아니야, 정우야. 엄마, 저희 지켜봐 주세요. 옷차림으로 판단하시지 말고요. 옷차림만 봐도 딱 알지. 내가 내 아들 짝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몰라? 너 후회하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어? 제 마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 자꾸 그런 말 마세요. 정우야. 아휴, 쟤를 어째. 며칠 후.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네? 누구시라고요? 저요, 미희. 네.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오빠가 가르쳐줬죠. 걔는 아무한테나 내 번호를 가르쳐주고. 참네. 제가 아무나예요? 그럼 아가씨랑 나랑 뭐 있어요? 아, 그래서 어머님이 저 싫다고 하셨구나. 맞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저도 뭐 어머니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퉁치고 그냥 저희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라고요? 이봐요.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래, 맞아요. 내가 우리 정우한테 그랬어요. 아가씨는 정우가 짝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정우 알죠?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 거. 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가씨하고 수준이 좀 안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어머니, 요즘 이런 말 하시면 꼰대 소리 들어요. 뭐라고? 꼰대요, 꼰대. 저희만 좋으면 됐지. 왜 자꾸 중간에서 회방을 놓으세요? 솔직히 어머님 보러 간 것도 그냥 형식적인 거였어요. 제가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는데 그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의상 그렇게 한 거고요. 결혼 준비는 오빠랑 알아서 할게요. 일단 저는 제 생각 전달했고요. 상견례 날짜 잡고 톡 보내드릴게요. 끊어요. 내 혈압. 왜 그래? 누구랑 전화했는데 이래? 정우 여자친구. 이거 완전 내 아들 잡아 먹으려고 단단히 마음 먹었네. 여보, 당신이 정우한테 이야기 좀 해요. 정말 얘는 아니라고. 좀 철이 없어 보이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이 순수해. 뒤끝도 없고 그리고 젊잖아. 당신 생각해봐봐. 당신 자식 못 낳아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받았어. 오히려 정우랑 나이 비슷한 여자 데리고 오면 노산이라 손자도 못 볼 수 있어. 띠동갑이잖아. 이 양반이 진짜 전화 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정우한테 걔 별로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나보고도 어머니도 별로예요. 이럽디다. 그리고 서로 별로라고 생각하니까 퉁치고 결혼 지들이 알아서 준비한다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 아휴, 이런 애랑 정우랑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해요? 애 못 낳으면 병원 다니고 하면 되지.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당신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설마 그런 말을 했겠어? 애가 애교도 많고 난 괜찮던데. 그리고 시대가 좋아지든 어쩌든 간에 젊은 며느리 보는 게 낫지. 나이 든 며느리 봐서 뭐하게. 그리고 철없는 거는 하나하나 가르치며 살면 돼.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애라니까. 가르쳐서 될 일이면 내가 말을 안 하지. 당신 너무 정우한테 욕심이 많아. 정우가 어디 여자 한 번 데리고 온 적 있어? 지 좋다고 데리고 온 여자하고 얼른 결혼시켜야지. 안 그랬다가는 진짜 저놈 저거 장가 못 가.
같은 남자가 봐도 저거 완전 숙맥에다가 여자한테 말도 못할 거야. 차라리 걔처럼 정우한텐 적극적인 여자가 나아. 내 아들 내가 잘 알아. 아이고, 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어머니 귀한 손자랑 아들이 지금 여시 같은 기집애한테 홀딱 빠졌어요. 어머니 하늘에 계시면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지금 제 편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 갑자기 우리 엄마는 왜 찾아? 답답하니까 그러지. 며칠 후. 그래서 걔랑 결혼하겠다고 엄마가 싫다는데도 엄마,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미희도 엄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고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걔가 그래? 나한테 잘 보이고 싶다고? 웃기고 있네. 엄마, 저는요, 미희도 소중하지만 엄마도 소중해요. 엄마가 미희 때문에 이렇게 속상해 하시니까 요즘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걔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 전화 와서 얼마나 싸가지 없게 이야기하는지 진짜 내가 가만히 안 두려고 했다가 이제 서로 안 볼 거니까 참은 거야. 너 지금 걔 말에 휘둘려서 뭐가 뭔지 모르는 것 같다. 정우야, 정신 차려. 저도 미희한테 들었어요. 그냥 그게 미희 말투예요. 나쁜 의도는 전혀 없어요. 너무 솔직해서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는데 전 미희의 그런 모습이 좋아요. 뒤로 호박씨 까는 그런 여자들보다 낫잖아요. 차라리 호박씨를 까라고 해. 마음이 없어도 차라리 예의 차린 애가 낫지. 어디 어른한테. 뭐? 퉁쳐? 아휴. 엄마, 우리 띠동갑이잖아요. 네? 그럼 걔 보고 지랑 나이 맞는 남자 만나라 그래. 너 걔랑 결혼하면 완전히 잡혀 사는 거야. 우리 앞에서 업어달라는 거 봐라.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니? 제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미치지. 미희도 엄마한테 말버릇 없이 한국 갔다고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그땐 저도 생각해 볼게요. 아, 몰라. 엄마. 네? 며칠 후. 어머님, 미희 왔어요. 왔어요? 나한테 뭐 할 말 있다고 하던데. 뭐예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제가 저번에는 말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저는 어머니를 싫어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저 싫다고 오빠한테 그러셨다길래 화가 나서 그만. 죄송해요. 말 편하게 하라니까 할게. 내가 우리 아들 지금까지 결혼 못 시킨 건 내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린 거야. 그런데 우리 처음 봤을 때 행동 거지가 이건 아니다 싶었어. 내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건 어른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알아? 네, 알죠. 난 우리 아들 결혼만 하면 좋겠다고 매일 빌었어.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만났는데 아가씨랑 나랑 이렇게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키겠어?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기도 해. 알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 오빠 진짜 사랑해요. 근데 오빠만 생각하다 보니 어머님 며느리가 된다는 생각은 까먹었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잘할게요. 죄송해요. 참네. 결혼을 하는데 며느리가 된다는 걸 까먹었다고? 이걸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제가 동시에 두 가지를 잘 생각 못해요. 그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행동해서 생각이 짧았어요. 아, 어머님, 저희 허락해 주세요. 네? 그건 지금 말하기 그렇고. 어머님, 지금 저희 반대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오케이. 어머님, 저희 허락하신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어머님, 정말 사랑해요. 제가 잘할게요. 아니, 내 말을. 우리 예비 며느님 오셨네. 둘이 부둥켜 안고 뭐 좋은 일 있어? 네, 아버님, 저희 다음 주에 상견례 할 거예요. 뭐? 다음 주? 뭐? 제가 식당 예약하고 문자 드릴게요. 사랑해요, 아버님, 어머님. 아이고, 내가 미쳐. 참 귀엽다, 귀여워. 그치? 귀엽지 뭐가 귀여워. 상견례 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정우 예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나, 우리 사돈 너무 핸섬하시다. 저 미희 엄마예요. 아, 그래요? 뭐가 좋다고 웃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어머님, 오늘 여기 엄청 핫하고 비싼 곳인 거 아시죠? 1인당 20만 원 코스로 예약했으니 우리 맛있게 먹어요. 뭐? 1인당 20만 원?
네, 우리 사위가 미희발이라면 완전히 껌뻑 죽어요. 제가 여기 너무 오고 싶다고 했더니 여길 예약해 주더라고요. 정우야, 좀 과하지 않니? 특별한 날이니까 엄마 맛있게 드세요. 그래. 둘이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미희도 아이가 솔직하고 해서 제가 생각을 바꿔서 둘이 결혼을 추진해 보려고. 뭐 그런 이야기는 됐고요. 사부인,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서로 바쁜데. 일단 아파트는 아담하게 40평대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은 호텔로 하고 우리 미희 예물은 다이아 한 세트랑 외출용 주얼리 그리고 평상시하고 다닐 주얼리 세트로 해서 브랜드 제가 지금 문자로 드릴게요. 전송됐죠? 이게 샤넬, 까르띠오, 루이비덩 이거 다 명품 아닌가요? 네, 저 그래도 오빠 생각해서 많이 줄인 거예요. 너무 적은가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물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미희가 12살이나 많은 노총각한테 시집가고 싶다고 들었을 때 전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왜 우리 미희가 이런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야 하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위가 물심양면 우리 모녀한테 잘하다 보니 제가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또 결혼하면 우리 미희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예물을 다 해준다고 하니 안심이 좀 되더라고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우리 미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요? 그러면 우리 정우한테는 뭐 해주실 건가요? 뭐라고요? 우리 정우가 박사학위에 지금 대기업 연구원이에요. 따님이랑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이에요. 내 친구들 보니까 다들 박사 사위 얻으면 열쇠 몇 개는 준다던데 사돈도 그런 준비가 돼 있으신 모양이네요.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모양인데 노총각 딱지 우리 귀하고 예쁜 딸이 떼어준다는데 지금 무슨 심보예요? 엎드려 절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참네. 뭐라고요? 자, 여기 아까 문자로 보낸 예물 리스트랑 나머지 것들 이거 다 안 해주시면 우리 딸 시집 안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장가 안 보냅니다.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어. 야, 가자. 엄마, 어머님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니 웃기는 여편네 아니야. 뭐? 명품? 난 그 기집애랑 그 기집애 엄마랑 엮이는 거 절대 안 해. 아니 못해. 엄마, 엄마 저 미희 없으면 저도 죽어요. 미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지 아세요? 결혼하면 누구나 여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결혼할 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이런 무리한 요구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무리한 요구도 아니죠. 저처럼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 준다는 게 어디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널 낳고 키웠니? 그딴 기집애한테 장가 보내려고 내가 널 키웠냐고!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잖아요. 미희가 절 받아준 게 전 감사할 따름이에요. 너 미쳤어. 정말 미쳤어. 얼마나 자신감 있고 똑똑했다 내가. 그 기집애 만나고 완전 바보 천치가 됐어. 너 박사 맞아? 너 내 아들 맞아? 엄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그냥 제가 돈으로 이 결혼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야! 여보, 괜찮아? 잠시 후. 뭐라고? 완전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걔가 왜 그러나 했더니 지 엄마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 결혼 막아야 하는데 어쩌니. 네 신랑은 뭐래? 정우 아빠도 그 기집애한테 완전 홀딱 빠졌어. 내 아들이나 정우 아빠나 똑같아. 내 편이 아무도 없어. 정우 학사박이 딸 때 얼마나 고생했니? 너도 고생했고. 그럴 바엔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결혼만 안 시키면 되잖아. 뭐? 그냥 지들 알아서 하라 그래. 뭐 출장 갔다가 갑자기 눈 맞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오래 못 가. 우리 집에 바람둥이 하나 있잖아. 우리 아들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이제는 예쁜 여자 꼴도 보기 싫다더라. 피곤해 죽겠네. 그냥 지는 즐기기만 할 거래.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 너도 그냥 마음 편하게 가져. 연애 길게 하게 놔둬. 그러면 네 아들도 지칠걸? 정말? 그래. 1년을 만난 것도 아니고 고작 몇 개월 만나서. 그리고 그 사돈이란 여자 그거 정우 완전 등쳐먹을 거야. 절대 정우 결혼시키면 안 돼. 그래, 그래야지. 예물하는 날. 왔구나. 오셨어요. 네. 엄마, 얼굴 좀 펴. 나 예물하는 날이라 나오셨잖아. 그래요. 얼굴 좀 펴세요. 오늘 미 예물하는 날인데.
내가 그날만 생각하면 오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이렇게 미 예물 때문에 나온 겁니다. 네, 생각 잘하셨어요. 여자는 결혼할 때 제일 빛나는데 우리 미 좋은 거 해야죠. 미희야, 우리 오늘 쇼핑 한번 신나게 해볼까? 어머님 완전 내 스타일. 가요? 고고! 그래, 가자, 가자. 어머, 백화점 1층에 사돈이 준 리스트가 다 있네요. 몰랐어요? 명품은 거의 1층이나 3층인데. 엄마, 나 일단 1층부터 볼래. 그래, 네가 고른 디자인 고르러 가자. 응? 사돈, 미희 편하게 고르게 우리 잠깐 차 한잔하면서 기다릴까요? 아니,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나 혼자 고를래. 엄마 또 엄마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할 거잖아. 알았어, 알았어. 디자인 보고 1층 카페로 와. 응? 괜히 우리가 옆에 있으면 불편할 거예요. 가격 때문에 신경도 쓰일 거고 미희가 생각보다 속이 깊더라고요. 우리 애가 좀 스타일이 강해서 그렇지 얼마나 착한데요. 사부인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속상했던 거 아시죠? 그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미희가 사부인을 닮아서 그런가 부티가 철철 넘치네요. 와, 가방도 참 예쁘네요. 어디 거예요? 아, 이거 샤몰이에요. 이번 신상 디자인이라. 그런 건 어떻게 사세요? 전 손이 떨려서 못 사요. 나이 들면 이 정도 가방은 들어야죠.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네, 전 한 번도 없어요. 들고 나갈 일도 없고. 한번 들어봐도 돼요? 뭐? 그러세요? 역시 명품이라 다르네요, 사부인. 저 화장실 가서 가방 든 거 보고 와도 될까요? 저도 애 아빠한테 보여주고 사달라고 하려고요. 물론 사부인이 든 거랑 저랑은 천지 차이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겠죠. 명품도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잠깐 들고 화장실 가서 사진 찍어도 될까요? 뭐, 그러세요. 금방 갔다 올게요. 잠시 후. 아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남의 가방 들고. 어머, 전화 왔네. 미니? 어디야? 어머님이 다 사주셨어. 벌써? 응. 그리고 어머님도 엄마랑 같은 가방 사고 싶다고 지금 샤몰에 와 있어. 그래? 참네. 내 가방 보고 엄청 부러워하더라. 결국 자기도 명품 좋아하면서 우리 보고 사치스럽다네 뭐라네. 네 시엄마도 똑같아. 그만 좀 해. 매장으로 얼른 와. 어머, 사부인. 죄송해요. 미 결제해 준다고 화장실에서 바로 왔어요. 아, 네. 어머, 가방 사셨어요? 근데 제 건 국내엔 이제 없을 텐데. 네, 그래서 안 샀어요. 전 사부인 가방이 좋은데 별 수 없네요. 뭐, 그런 건 아무나 사기 힘들죠. 그렇죠.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사부인. 사부인 덕분에 오늘 명품 구경 실컷 했네요. 제가 뭘? 여기 영수증이요. 영수증은 안 주셔도 돼요. 미희가 뭐 환불할 것도 아니고. 정말요? 그럼 영수증 버려도 되죠? 아니, 사부인. 영수증 줘서 저한테 뭐 하시려고요? 이만큼 내 딸 사줬다. 뭐 유세라도 떨려고요? 진짜 버립니다. 자, 이렇게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찢어버려야죠. 자, 됐다. 그럼 다 됐니? 저기 고객님, 이 2개 카드는 이미 한도 초과고 다른 카드 주실래요? 뭐야? 쪽팔리게. 사부인, 이제 사부인이 오셨으니 직접 결제하세요. 여기 가방. 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결제를 해요? 사부인, 잠시만 이쪽으로. 제가 좀 부끄러워서. 왜요? 뭔데요? 이 멍청한 여편네야. 남한테 가방을 그렇게 턱턱 맡기면 쓰나? 나한테 당신 딸 예물 결제해주라고 가방 준 거 아니야? 뭐? 네 카드로 다 결제했어. 뭐 문제 있어?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야, 너 뭐 했어? 내가 엄마 카드인 걸 어떻게 알겠어? 그냥 어머님이 엄마가 어머님한테 가방을 맡겼다길래. 그럼 이거 다 지금 내 카드로 산 거야? 네 카드로 산 거야. 너 명품 좋아한다며? 난 이런 거 손 떨려서 못 사. 네 딸 명품은 네가 사줘야지. 내가 왜? 우리가 뭔 사이인데? 난 그냥 오늘 예물하러 온다길래 구경하러 온 거야. 이거 미친년 아니야? 야, 인연 경찰에 신고해. 남의 카드 도용했어. 신고해. 네가 나한테 가방 준 거 다 CCTV에 찍혀 있어. 너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라고 가방 준 거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네 가방 빼앗았어? 그리고 네 딸 물건 샀는데 내가 뭐 이득 취한 거 있어? 없잖아. 야! 자, 네 돈은 아깝고 남의 돈은 하나도 안 아깝지? 내 아들 이런 식으로 등쳐먹겠구나 해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오늘 나온 거야.
서로 볼 꼴 다 봤으니 이제 여기서 빠이빠이 하자. 야, 미희야. 얼른 이거 다 환불해. 어서. 아까 엄마가 영수증 다 찢었잖아. 환불 못해. 뭐? 방금 산 거니까 이야기해봐. 빨리. 싫어. 뭐? 나 그냥 이거 할래. 이게 돌았나? 야, 네가 카드값 갚을 거야? 어? 엄마 카드인데 내가 왜? 아이고, 내가 미쳐. 너 당장 환불 안 해오면 전현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 안 해도 돼. 뭐?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뭐. 엄마 나 그냥 이거 할래. 응? 미희가 엄마를 쏙 닮았네. 너 인연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내가 네 아들 찾아가서 다 뒤집어 놓을 거야. 맘대로 해. 내 아들도 너 그런 거 보면 치를 떨고 네 딸하고 다시 안 만날 테니까 겪을 일은 겪어야지. 안 그래? 야, 이거 당장 환불해. 환불하라고! 그래, 수연아. 아침은 먹었냐? 아니, 입덧이 진짜 오래가네. 아직도? 아니, 대체 언제까지 입덧을 하는 거야? 내 말이, 날도 덥고, 그냥 다 짜증나는 게 입맛도 없어. 임신하면 원래 이래? 그럴 수 있어. 임신도 사람마다 다르니 원. 그러게 뭐 좋은 놈이라고 무턱대고 애부터 가져. 처녀가 애 데리고 결혼식장 가는 법이 어딨냔 말이야.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속상해. 애가 생겼는데 온전히 기뻐하기도 힘들어서 애한테도 미안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뭐가 급하다고 애를. 됐다. 그래서 황서방은 잘해줘? 뭐 노력은 하지. 근데 노력을 해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나저나 여기 너무 심란해. 왜? 우리 둘이면 뭐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여기서 애 키우려니까 생각만 해도 그냥 답답해. 우리 똘보기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쩌겠냐. 황서방도 능력이 아직 거기까지 되지도 않고. 진짜 너무 오래돼서 수돗물 쓰는 것도 너무 찝찝하다니까. 놀이터도 완전 구식이고 동네 애들도 별로 없고 다 나이 든 사람뿐이야. 어렸을 땐 어차피 집안에만 있잖아. 몇 년 바짝 벌어 대출 더 받고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 몰라. 대체 어느 세월에. 내가 꿈꿨던 신혼생활은 이런 게 아닌데. 전부 구질구질해. 황수방은 벌써 애 물건은 죄도 당근할 생각밖에 없어. 당근이 뭐냐? 남이 쓰던 거 파는 중고거래 어플이 있어. 자기가 쓸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이 쓸 건데 벌써부터 돈 아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러게? 알아. 안다고.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신혼생활을 할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더 조심했겠지. 내가 원해서 한 임신도 아닌데 그만 좀 해. 진짜 짜증나.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좀 참아. 어떻게 그럼. 오빠네 말이야. 애 좀 늦게 갖는다고 하지 않았어? 윤철이네? 선미 걔가 일 욕심이 있어 그렇지. 걔네도 참 답답하다. 결혼을 했으면 얼른 애나 가질 것이지.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돈 그거 더 벌으면 뭐 한다고. 그럼 당장 그렇게 좋은 집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집? 지금 윤철이 집? 애 키울 것도 아닌데 좋은 학군에 좋은 집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아직 신혼이고 애 없는 성인인데 아무 데서나 살겠구만.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새언니한테 말해서 집 나랑 바꾸라고 하면 안 돼? 뭐? 윤철이네 집이랑 지금 너네 집을? 그러고 보니 딱 바꿔 살기면 좋긴 좋겠다마는. 그 동네가 애 키우기 좋은 집이라고 소문났고 평수도 훨씬 넓고 깨끗하니 좋지. 당장에 둘기만 살기에는 큰 집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애도 안 나올 건데 당장 그렇게 좋은 집이 뭐가 필요해. 엄마가 뭐 말해봐. 오빠 엄마 말 은근 잘 듣잖아. 그래도 그 집 선미개가 결혼 전부터 자기가 벌어 마련한 집인데 그렇게 순순히 내줄까? 시어머니 무섭다는 게 뭐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면 싫어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말해봐. 나 진짜 여기서 계속 살기 싫어. 알았다 알았어. 일단 말은 해보는데 정 안 되면 너도 한번 와서 설득해봐. 신우이가 애 가진 몸으로 부탁하는데 걔도 마냥 모른 체 하진 않겠지. 알았어. 일단 엄마가 전화해봐. 다음날. 어머니 갑자기 저희 집까지 어떤 일이세요? 근처에 황태국 맛있게 하는 집 생겼다길래 개모임 하는 동네 사람들이랑 왔다가 너네 집 근처라 생각난 김에 들렀다. 저 아래 삼거리에 생긴 황태집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맛있죠? 원래 저 옆 동네에서 하던 곳인데 확장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먹을 만은 하더라. 뭐 마실 거 드릴까요? 커피랑 주스 있어요. 됐다. 사람들이랑 다 마시고 왔으니 신경 쓸 거 없다. 네. 덥진 않으세요? 괜찮으니까 앉아라. 역시 너네 집이 넓고 빛도 잘 들어오는 게 좋구나. 저희 집이요? 그쵸. 제가 여기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인테리어도 하나하나 전부 제가 발품 팔아가며 한 거라 더 정이 가요.
윤철 씨는 몇 년 뒤에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자는데 전 이 집이 너무 좋아요. 더 넓은 곳으로 이사? 아니 둘이 살면 이 집도 큰데 무슨 이사? 그러니까요. 애를 낳을 거면 모르겠는데 저도 윤철 씨도 당장 아이 계획도 없어서 차차 고민해봐야죠. 어머님, 그럼 이따가 저녁 드시고 가실래요? 윤철 씨 퇴근하면 같이 갈비 먹으러 가요. 되게 유명한 갈비집 있거든요. 아니 됐다. 갈빈 됐고 너 혹시 당장 이사할 생각 없냐? 아니 이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사요? 갑자기 무슨 이사요? 수연이 말이다. 아가씨요? 아가씨가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은 이미 생겼지. 식장도 못 들어가고 저렇게 애부터 가진 것도 답답한데 지금 수연이 집이 구축이어도 너무 오래된 구축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집 들어간다고 했을 때 말렸잖아요. 대출을 좀 더 받더라도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이다. 앞으로 배는 점점 풀러올 건데 그놈의 엘리베이터는 퍽하면 고장으로 멈추고 그러니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야. 그러니 어쩌겠니? 지금 너네 살고 있는 집을 수연이 집이랑 딱 바꿔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바꿔 살다니요? 말 그대로 말이다. 지금 이 집에 수연이가 들어와서 살고 너네가 수연이 집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는 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말이 안 될 건 또 뭐냐? 어차피 당분간 애 생각도 없대고 너나 윤철이나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것도 이 넓은 집 낭비 아니냐? 넓은 집에 하루를 머물든 한 달 내내 머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니, 저 지금 좀 당황스러워요. 예, 선미야. 가족 좋은 게 다 뭐니?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수연이 그게 임신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데 저 사는 거랑 너네 사는 게 비교가 되니 너무 힘든가 보더라. 영영 바꿔 사는 게 아니라 당장 애들 돈 모을 때까지만 바꿔 살면 되잖니. 되긴 뭐가 돼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너무 서운해요. 어머님은 가족이니 도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가 힘들게 돈 모아 산 집을 아가씨한테 넘기고 저희 보고 그 낡은 집에 들어가 살라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니? 애가 너무 짠하잖아. 너도 엄마 되면 이 맘 알 거다. 염치 없는 것은 알지만서도 그게 방법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머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 집 아가씨한테 내줄 생각 없고요. 이사갈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윤철 씨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고 해도 그럴 마음 없다고요. 생각이나 좀 해봐라. 지금이야 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싶겠지만 잘 생각하면 그게 서로 돕고 사는 일이고 네 마음도 편한 일이란 걸 알 거다. 그날 저녁 여보,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있어? 무슨 말? 아까 어머님 왔다 가셨거든? 엄마가? 나한테는 별말 없으셨는데.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이 집 아가씨 주고 우리도로 그 집에 가서 살래. 아니, 대뜸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을 수연이 주라고? 아가씨 임신해서 배는 꼭 불러오는데 그 집 살기 힘들다고 애 키우기 좋지 않으니까 애 없는 우리 보고 가서 살라는 거지. 참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그렇게 싫었음 당신이 그때 그 집 말고 다른 데 알아보라고 했을 때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될 일이고 애초에 애부터 갖지 말든가. 당신이 좀 그렇게 이야기해봐. 난 절대 안 된다고 못 받긴 했는데 나보고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가셨어. 이게 결국 내 마음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참 가지가지 한다, 오수연. 어머님한테 실망했어.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한테 섭섭치 않게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매달 드리는 용돈도 적지 않잖아. 때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내놓으라고 하시니까 나를 좀 만만하게 보는가 싶어서. 만만하게 보다니.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있나? 그게 아니라 수연이 사정이 워낙 딱해서 그렇지. 나도 오수연 그것 때문에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엄마 입장에서 보면 딸이 그렇게 사는데 오죽하겠어? 나도 어머님이나 아가씨 입장 이해는 하지. 하지만 이해랑 이 문제는 별개야.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뻔하지 뻔해. 오수연, 그게 엄마 졸은 거야. 엄마리 딸이 죽는 소리 하느라 가만히 있기 힘들지. 일단 내가 수연이랑 이야기 좀 해볼게. 당신이 좀 단호하게 말해. 이게 진짜 아가씨 생각이라면 나 아가씨한테 쓰기로 한 돈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잠시 후 야, 오수연. 오빠. 너 엄마 시켜서 우리 집 달라고 졸랐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집이라니. 연기하지 마라. 야, 탐낼 것을 탐내. 어떻게 집을 탐내냐? 누가 등 떠밀어서 임신했어? 지가 좋아 애가 줘놓고. 진짜 오빠까지 그렇게 말해야겠어? 오빠 아니어도 나한테 그런 소리 할 사람 차고 넘쳤는데 오빠까지 보태야겠냐고. 야, 너 우냐? 너 뭐 이런 걸로 울기까지 하냐? 오빠, 나 진짜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 임신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지금도 힘든데 이 집에서 애 낳아 키우고 살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서 딱 죽고 싶단 말이야. 그러게 그때 좋은 집 좀 알아보라니까. 돈이 안 되는데 어떡해.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아빠도 나 애부터 가졌다고 한 푼도 도와주기 싫다고 하고 나도 황서방도 도와준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고. 조금만 참아. 황서방 열심히 일하는데 언젠간 이사하겠지. 아 그러니까 언제. 오빠가 제발 말 좀 해주라. 오빠랑 언니야말로 금방 벌어서 여기에 들어와 살더라도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잖아. 나 진짜 여기서 애 낳기 싫어. 뭘 잘했다고 자꾸 울어. 선미 성격 모르냐? 선미가 이 집에 얼마나 애정이 큰데 너랑 바꿔 살겠어? 그러니까 오빠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언니 좀 설득해줘. 응? 내가 무슨 수로. 이 집, 내 지분은 1%도 안 들어간 선미 집이야. 소유권 주장을 할 수도 없는 집을 무슨 수로 혼전임신한 신우이한테 양보하라고 하겠냐? 네가 해볼 수 있으면 해보든가. 아 진짜 도움이 안 돼. 아 그럼 내가 말해볼 테니까 오빠는 좀 거들어줘. 거들어달라니. 아 그렇게 언니 눈치가 보이면 적당히 맞장구 쳐주면서 내 편 들어달란 말이야. 언니 솔직히 마음 여린 구석도 있잖아. 내가 애 내세워서 호소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아 모르겠다. 알아서 해. 잠시 후. 여보세요? 언니. 네 아가씨 잘 지냈어요? 네. 언니는요? 저야 뭐 늘 잘 지내죠. 입덧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때요? 그냥저냥 뭐 원래 임신하면 힘들대요. 고생이 많네요. 근데 어쩐 일이에요? 네? 아 그게 언니한테 할 말 아니 부탁이 있는데요. 부탁이요? 언니 저 결혼하기도 전에 애부터 가진 거 잘한 거 하나 없는 거 아는데요. 아 그래도 뱃속에 있는 우리 똘보기가 무슨 잘못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똘보기 좀 더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요? 아 그게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아무래도 너무 구축이다 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어 있는지 화단에 쥐가 돌아다니는 것도 몇 번 봤고요. 놀이터도 너무 오래돼서 애들 놀기엔 안전하지도 않아요. 게다가 좀 유명한 학원가는 여기서 멀기도 하고. 아직 뱃속에 있는 애인데 놀이터에서 놀 걱정, 학원 갈 걱정은 너무 이르지 않아요? 그때까지 못해도 5, 6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잘 벌어서 이사 가면 되죠. 그럴 생각으로 그 집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요. 언니도 알잖아요.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인 집은 지금 우리 남편 버리로는 앞으로 10년도 무리인 거. 그럼 아가씨가 욕심을 좀 내리면 되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아이를 키우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니도 임신해서 엄마가 되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할 수만 있다면 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을요. 그럼 애 낳고 아가씨도 일하면 되죠. 그럼 더 빠르지 않겠어요? 아가씨 아이니 어머님이 흔쾌히 봐주실 거고요. 아니 언니, 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왜 할머니한테 맡겨요. 그러지 말고 언니, 당분간만 우리 집 바꿔 살면 안 돼요? 아가씨, 그 이야기 할 줄 알았어요. 어머님한테 못 들으셨어요? 저 절대 이 집 아가씨랑 바꿔 살 생각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제가 편하고 좋은 동네에서 살고 싶어 노력해 얻은 집을 왜 아가씨한테 넘기고 저는 아가씨가 가졌던 불편함을 떠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언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할 수 있는 배려를 하자는 거잖아요. 지금은 제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혹시 알아요? 언니가 저한테 베풀었던 만큼 제가 언니한테 베풀 기회가 있을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가씨 도움받을 부분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낳는 거니까 나중에 언니가 아이 낳으면 제가 좀 봐줄 수도 있는 거고 아무래도 육아적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제 주변에도 애 낳고 사는 친구들도 많고 저희 엄마도 애 낳으면 봐주시겠다고 해서 굳이 아가씨한테 육아로 도움받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바라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도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은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터무니없다뇨.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집이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데요? 언니야말로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요. 애가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맞지. 애도 없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은 언니 오빠가 그렇게 크고 좋은 집 뭐가 필요해요. 오빠도 언니 설득해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윤철 씨가요? 윤철 씨가 아가씨대로 저를 설득하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반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요.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네? 아가씨, 지금 아가씨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이 집을 원한다고 했죠? 아가씨 말대로 이 동네 초중고 다 있고 학원가에 이름 있는 학교도 많아 아이 있는 가정에서 선호도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동네에 이사와서 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는 살려고 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럼 아가씨도 아이 대학 보낼 때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서방님 벌이로는 10년도 힘들 거라는 거 아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언니네는 저희보다 더 빨리 벌어서 이 집에서 살다가도 더 빨리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아가씨 말은 당장 좋은 집 내놓고 절더러 이 집에 살면서 빨리 벌어 이사 가라 이 말이네요? 그게 칼만 안 들었지 이게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네? 언니 지금 저보고 도둑놈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장 살고 있는 집이 좋아 보이니 나한테 내놓고 너는 이 낡은 집에 살아라. 그게 싫으면 벌이 좋은 네가 더 노력해서 다시 이사 가면 되지 않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언니,
제가 언제 그랬어요? 됐고요. 어머님이나 아가씨나 정말 큰 실망이네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실 거면 연락 안 했으면 해요. 그리고 윤철 씨한텐 제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남매 간의 대화도 제대로 다시 해보고요. 끊을게요. 다음 날. 엄마. 뭐야? 무슨 일이게야? 아침 대바람부터 눈물바람으로 집에를 와. 언니가 나보고 도둑놈 씹보래. 뭐? 도둑놈? 왜? 집 받고 살짓다고 칼만 안 들었지. 그게 그냥 집 내놓으라는 강도랑 뭐가 다르냐면서. 걔도 참 어이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이한테 도둑놈이 뭐야, 도둑놈이. 이게 시가를 우습게 알아도 유분수지. 아무리 말해도 안 바꿔줄 것 같아. 오빠도 언니 설득하면 바꿔줄 것 같은데. 내가 남편 여동생인데 이래도 돼? 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너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저 가만히 있었어? 그럼 뭐라고 해. 바꿔줄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저 도둑놈으로 몰아가기 바쁜 사람인데. 스트레스 받았더니 배가 너무 아파. 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병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병원에 가야지. 빨리 나와. 그 정도는 아닌데. 잠시 후. 거봐. 그 정도는 아니랬잖아. 됐다. 아무 이상 없으면 다행이지. 내 이것을 그냥 가만두나 봐. 가만히 있어봐. 왜? 언니한테 전화하게? 여보세요? 예. 선민이? 네, 어머님. 또 어쩐 일이세요? 뭐? 또 어쩐 일? 너 어째 내 전화가 좀 달갑지 않은 모양이다? 아니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 나 지금 어딘지 아니? 병원이다. 병원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신데요? 수연이 유산기가 있어 병원에 왔다. 네? 아가씨가요? 갑자기 왜요? 왜긴 왜야. 다 스트레스 때문이지.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다. 조금의 스트레스도 산모한텐 좋지 않다고 말이야. 네. 아가씨가 스트레스가 많으셨나 보네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너 지금 그게 할 말이니?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누구 때문인데요? 어머님, 설마 그게 저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그까짓 거 집 그냥 좀 바꿔주면 안 되냐? 애가 저 지경인데 신우 유산하는 꼴까지 봐야겠어? 그게 어떻게 저 때문이에요? 그까짓 집 어머님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너 뻔히 네 시댁 사정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지금 집 있고 돈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제가 지금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 듣고 있을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끊겠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 엄마랑 통화한 거야? 진짜 그렇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이 알아서 좀 쳐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듣고 있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너는 수연이 집에 안 가봤지? 이사 도와준다고 갔었을 때 보니까 심란하긴 심란해. 이사가 좀 그러면 그냥 전세금이라도 좀 보내주자. 3억 정도 전세금이면 지금 반전세 보증금 넣어놓은 돈 해서 얼추 전세론 들어올 수 있잖아. 뭐? 3억? 당신 3억 있어? 있으면 빌려드려. 내가 3억이 어딨어. 당신 그 돈 있잖아. 내가 3억이 어딨어. 아니, 장인어른 앞으로 된 그 건물 말이야. 그게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건물이라지만 팔면 얼추 3억 정도 나오지 않나? 어차피 나중에 당신 명의로 해주신다고 하셨다며. 그거 좀 미리 받았다가. 뭐? 어이가 없네 진짜. 그 건물 당신 말대로 별 볼 일 없어도 다달이 나오는 월세로 우리 부모님 노후에 보탬이 되는 건물이야. 지금 우리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아가씨 전세금을 해주자는 거야? 아니 솔직히 장인어른 연금 나오시는 것도 있고 노후 대비 다 되어 있으신데 그 건물 하나 판다고 힘들어지시는 것도 아니잖아. 가족 있는 사람이 나눠서 다 같이 편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야, 선미 너 가끔 보면 좀 냉혈한 같아. 수연이 사정에 공감이 안 돼? 냉혈한? 공감? 그럼 이사 가. 정말? 당장 짐 싸서 당신 아가씨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 그렇게 안쓰러우면 당신이 일해서 그 집 살림 좀 보태면 되겠네. 뭐? 정말 왜 자꾸 전화를 하셔? 할 말 없다니까. 얘, 너 전화를 끄는 거냐? 어디 시어머니 전화를 멋대로 끊어? 지난번에 아가씨 애 낳으면 결혼식 올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었죠? 뭐? 그 이야기는 갑자기 왜? 저 그거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그 돈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축의금 받으면 일부 주겠다는 말씀도 없으셨고 그냥 결혼식 올리게 도와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저 알겠다고 했고요. 근데 저 안 하려고요. 갑자기 왜 말을 바꿔? 그거 네가 알아서 알겠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장도 다 알아보고 계약만 하면 되는데.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놓으시고 이번엔 집을 바꿔달라고요? 어머니, 제가 아가씨 엄마예요? 어머님이 아가씨 엄마잖아요. 왜 부모가 책임져야 할 일을 다 저한테 미루세요? 뭐야? 너 뭐라는 거냐? 어머님, 아가씨 그리고 윤철 씨까지 합세해서 집이든 돈이든 뜯어내려 혈안인 것 같은데 그냥 원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일려 사세요. 저는 더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갈취하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네요. 갈취? 윤철 씨도 뜻이 같거든 그대로 반품해드릴 테니 아드님 따님이랑 잘 사세요. 다시는 연락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선미 너 지금 말 다 했니?